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시장은 최근까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크게 관심을 쏟았었습니다. 태양광이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쪽, 풍력이면 풍력 발전에 필요한 터빈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시장이 주목을 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전력을 옮기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쪽으로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어서 크게 보면 전력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변압기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관련 기업들을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변압기 시장은 발주 사이클로 이미 들어왔고, 향후 계속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근거는 아래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노후화로 인해서 과거 25년 전에 설치가 되었던 변압기들이 이제는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도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전라도 부근에서 태양광 자원이 비교적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풍부한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풍력의 경우에도 강원도 지역이 훨씬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한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땅덩어리가 상당히 큰데, 각 지역별로 해서 특정 재생에너지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를 그려놓았는데, 보시다시피 썬벨트를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가 주로 발달이 되어 있고, 바람이 부는 미국 중심부에 넓은 초원이 위치한 지역을 주변으로 풍력 에너지 발전소가 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면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소진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기사는 과거 2022년에 나온 기사인데, 재생에너지가 넘쳐도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나면 변전소로 송전이 되고, 이를 변전소에서 가정이나 기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바꿔서 내보내게 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에너지의 발전량과 소요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실제로 발전량이 증가를 하는데 전력 공급 시스템이나 고압선이 부족해서 전기가 발전된 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발전하는 주체가 돈을 더 내야 하는 마이너스 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때문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송배전이나 에너지 저장, 변압과 관련된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IRA, 유럽에서는 RE 파워 정책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력망이 어떻게 생산부터 사용되기까지 과정들을 거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발전소에서는 전기의 전압이 22K 수준으로 변전소에서 더 높은 변압으로 변환을 해서 345K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전력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전된 전력은 가정 또는 공장 인근으로 가서 220V 수준이나 공장에서 쓰이는 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킬 때보다 훨씬 낮은 전압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서야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발전하는 곳에서도 변압기가 필요한데, 송전하는 과정에서도 변압기가 필요하고, 배전하는 과정에서도 변압기가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변압기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인프라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각 연도별로 설치된 대형 변압기를 카운팅해 놓은 수치인데요.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과거 대형 변압기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 변압기 설치는 수요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었고, 지금은 설치를 기점으로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화된 변압기들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고 새로운 제품들로 교체를 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변압기 시장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변압기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변압기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대용량으로 갈수록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는 10%대 후반 정도만 수입에 의존을 하지만 중형 변압기는 거의 30%대, 대형 변압기는 40% 이상을 수입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미국 내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나 콜롬비아, 인도 등으로 공장이 나가 있는 것이 수입산 변압기를 많이 쓰는 원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변압기도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이런 변압기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변압기 수입 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변압기는 사이즈별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소형 전압기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주로 양산을 하고 있고, 중대형 변압기에는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제품이 미국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형 변압기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 변압기는 표준 규격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중대형으로 갈수록 고객별로 필요한 요구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고객사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압기는 통상 사이클이 3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변압기가 수명이 30년 가까이 되고 교체 수요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변압기 업체들은 실제로는 변압기 시장이 한창 피크일 때는 이미 주가가 꺾인 다음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2004년에도 변압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변압기 호황은 5년 정도의 사이클로 이어졌었고, 대표적인 업체인 SPX 테크놀로지의 변압기 사업부는 OP 마진이 5% 이하에서 2008년 20%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중대형 변압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5%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향후 적어도 3년 이상은 탑라인 성장과 동시에 마진율 급증이 나타난다면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 주요 변압기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압기 관련 업체들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해서 4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요. 현재 각 회사별로 사업하고 있는 분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 외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섞여 있고,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외에 건설 분야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살펴볼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인데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이 전력이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 판매를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로 나눠지고, 변압기는 전력기기 품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전력기기 제품이 매출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변압기의 판매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 성장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 2.1조 원 수준에서 약 1.2조 정도가 수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비율로는 57%가 수출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대형 변압기의 수출 단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수주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너무 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 변압기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단가도 높여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P와 Q가 모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현대일렉의 신규 수주는 2022년도에 연간 3.7조 원 정도였고, 지금 수준의 수주세가 받쳐주기만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23년 이후로 매출의 가이던스는 3조 원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추정한 올해 수주 전망치는 19억 불 정도로 하나로는 2.5조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를 35%가량 상향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26억 불 이상, 하나로는 3.4조 원 정도 신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를 보면 현대일렉의 북미항 신규 수주는 과거 21년 이전에는 연간 3억 불 수준이 안 되다가 22년도에 들어서면서 10억 불 수준으로 신규 수주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전년 대비로는 130% 이상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력 변압기의 경우에는 자회사 것까지 합산을 했을 때 360대와 105대를 합쳐서 46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가동률은 이미 100%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풀캐파, 그러니까 공장이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산 캐파 확대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증설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주가 확대될 수 있고, 또 매출 가이던스가 이에 따라 상향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하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배전 변압기의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를 예상한 물량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증설 없이도 추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한번 보시면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1%도 채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변압기 판가가 급격한 인상과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OP 마진이 6%대까지도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분기로는 3분기와 4분기는 7%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마진율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연간 2.6조 원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마진율 8% 가까이 올라와서 2,100억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익을 못 내던 상황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급격한 업황 전환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도 그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업황의 호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가 하락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약 1,700억 정도가 있는데, 변압기가 다른 품목 대비해서는 이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증설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증설한 케이스가 없어서 과거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에 미국 공장 증설에 투입됐었던 자금의 규모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초고압 변압기를 50대 정도를 추가로 증설하는 투자였었는데, 시점도 5년 전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비용도 더 올라갔겠지만 대략적으로 당시의 단가를 추산을 해보면 초고압 변압기 한 대당 약 7억 원 정도 수준에서 증설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수준에서 500억 정도 전후에 투자를 단행을 한다면 생산 물량에 꽤 유의미한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는 시간상 오늘 현대일렉트릭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LS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